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길잡이가 되었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기사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망설임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망설임은 뭐였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재의 직무가 이제 소방설비다. 그러면은 소방설비 기사를 무조건 따야 되니까 망설임이 없었겠지만은 내가 앞으로 어떤 기사를 따서 내 몸값을 높일 것이냐, 또 어떤 기사를 따서 내 앞길을 개척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시면서 소방설비 기사를 할까 아니면 딴 직종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설비 기사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저랑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그죠? 여러분, 그 결정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요즘에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재난방재학과 이런 쪽으로 많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갖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대학원이 개강이 되고 있어요. 또 대학교에서도 재난방재학과 또 소방학과가 많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방설비 기사를 공부를 해서 기사 취득을 한 다음에 할 일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취업을 한다고 치면은 취업할 때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해서도 내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이 선택은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결정을 한 다음에 또 하나의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할까? 어떤 책으로 내가 공부를 할까라는 망설임을 많이 한 다음에 여러분이 저랑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하시고 저랑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게 됐죠. 그죠? 그 또한 상당히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의 기사 취득을 하고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을 하고 그 취득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여기서 머물고 그냥 계속 소방설비 하나만 갖고는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라는 게 하나를 이루면은 또 그 위 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거를 이루면은 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죠. 그죠? 예,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설비 기사를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분야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그런 어떠한 공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좀 진행 좀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소방설비기사 실기의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기를 붙어놓고 실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일단은 책을 하나를 준비를 하겠죠. 그죠? 그럼 그 책으로다가 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제가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할 것입니다. 예, 문제풀이를 하죠. 그러면은 이론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 책을 같이 겸용을 하면서 이제 들으시겠죠. 그랬을 때 정독을 하면서
정독을 하면서 강의를 아주 세심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여러분이 듣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첫 번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하나의 책을 갖다가 이렇게 이거를 일단 한 번을 완료를 해야 돼요. 완료를. 한 번을 책을 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띄는 과정이 상당히 그 시간이 좀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분야의 그 하나의 그 과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려면 그거를 익히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체크를 해놓고 제 강의에서 이해를 하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해를 하고선 한 번을 묵묵히 띄셔야 됩니다. 묵묵히 띄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갖다가 오늘은 10장을 갖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10장을 공부를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10장을 공부를 해놓고선 다음날 또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앞에 어제 공부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나? 그래서 앞에를 다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그걸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견출지를 갖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거기서부터 이걸 갖다가 다시 계속 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만약에 쭉 보다 보니까는 이거는 어디서 강의를 한번 들은 건데 앞에 책에서 본 건데 그러면은 앞에서 어떻게 봤는지는 한번 들춰봐서 그걸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요거를 갖다가 한 번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완료를 한 다음에는 다시 넘어와서 여기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다 기억나실 것 같죠? 그렇지만은 절대 다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처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근데 묵묵히 또 다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주마등처럼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보여요. 자신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만 뛰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는 이 과목에 대해서 합격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 내가 마무리만 내가 잘 문제풀이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연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은 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느낍니다.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중간중간에 또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분야에 너무 생소해갖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 방법밖에 없느냐.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문제풀이를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강의를 들으면서 먼저 정독을 하면서 쓸 건 써보면서 이걸 갖다 해서 그 다음에 이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론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강사가 강조를 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고 좀 더 빨리 이거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저는 후자 쪽이 더 빨리 내가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많은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한 번을 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갖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다가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제가 공부 방법과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시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펴보시면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목차를 한번 좀 보셔야 돼요. 목차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전체를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데를 가요. 가는데 그 길을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죠. 그죠? 내비게이션을 찍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을 찍고선 가는데 좀 궁금해요. 여기 차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목차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연도 문제를 갖다가 한 5개년도 정도를 갖다 우선은 선정을 해 주셔야 돼요. 5개년도. 그러면 지금 이 2014년이니까 2013, 2012, 그 다음에 2011, 2019 이렇게 5개년도를 먼저 선정을 해갖고 제가 강의하는 그것만이라도 우선 먼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 들어서 한 번은 완료를 하셔야 돼요. 예.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는 강사님이 강의해 주는 거를 그 외의 것도 다 하겠다. 그러면 좋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예. 생각만큼 그렇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관연도 문제를 먼저 5개년 정도를 갖다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를 듣고 아니면 이론 강의 듣고 문제풀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완료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 그죠? 예.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소방유체역학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방시설의 종류, 그 다음에 소화기구,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물분무 소화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청정 소화약제 소화 설비, 분말 소화약제 소화 설비, 재현 설비,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설비, 그 다음에 도로 터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예, 화재 안전 기준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유체역학을 할 겁니다. 자, 소방유체역학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뭐 한 몇 페이지 안 되게 지금 해놨는데, 유체역학을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에서 배워보셨지만은, 유체역학을 하나의 과목으로 해서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이상을 갖다가 해더라도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그 한 권을 세세하게 다 띄지를 못해요. 예, 띄지를 못합니다. 뭐 저도 배워봤지만은 띄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방대한 그런 학문이 유체역학이에요. 여기에는 뭐 유체역학뿐만이 아니라 연력학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학문적으로다가 이거를 완전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소방 설비 기사를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하니까, 만약에 나는 좀 더 깊이 이거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문에 있어서 책을 구입을 하셔갖고 좀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죠? 우리가 만난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자격증을 손에 넣어 드리는 게, 그죠?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과 있게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빨리 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학문을 배우려면은, 그죠? 딴 데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유체의 성질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보는데, 우선 차원과 단위하고 기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원. 네. 차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물리적 양을 길이, L, 그 다음에 질량, 그죠? 길이와 질량, 우리가 매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으로다가, 타임, 요 세 가지로다가 우리가 나타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차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1차에서 필기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올라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서 다 아셨을 거예요. 2차에서는 실기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필기 쪽에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시고 책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위. 자, 단위는 첫 번째에 그 절대 단위가 있어요. 절대 단위. 자, 우리가 우선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질량이 있고 질량과 중량을 갖다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질량이 뭡니까? 예? 질량이 뭐예요? 질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양을 갖다가 우리는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체 고유의 양인데 이거를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램이나 킬로그램. 그죠? 예. 그래서 질량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M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죠? 예, 질량, 매스. 자, 중량은 뭐냐? 중량은 이 백목이 여기 있어요. 이 백목의 무게를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이게 10g이야. 10g. 근데 내가 이걸 들고선 한라산에 올라와서 달아보니까 9.5kg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게 그람수가 무게가 줄었을까? 예. 이게 고유한 질량이 10kg이었었는데 왜 이게 줄었을까? 사람이라면 줄으면 이해가 가요. 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을 뺐으니까 줄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땀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줄었을까요? 예. 지구의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중량이 줍니다. 예, 줄어요. 그래서 중량이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은 무게는 mg로다가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mg. 그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를 갖다가 m,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한 그런 거로다가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의 질량과 지구의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 예. 자, 물체의 중량은 그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 그죠? 요거를 모르고 절대 단위하고 그 다음에 중력 단위하고 이거를 갖다가 구분을 해낼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자, 요거를 아시고 넘어가자고요. 자, 절대 단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시간을 MKS, 그죠? 메타와 킬로그램과 세크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단위로 하는 게 절대 단위입니다. 이 절대 단위로 우리가 뭐를 쓰냐면 뉴턴을 써요. 뉴턴을 쓰죠. 그래갖고 우리가 뉴턴을 쓰죠. 이 뉴턴은 말씀드린 대로 1kg의 질량을 1m/s 제곱. 그죠? 1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이 바로 뉴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kg/s 제곱입니다. 단위가. 그죠? 1뉴턴은 1kg/s 제곱이 1뉴턴이에요. 예, 절대 단위에 있어서 1뉴턴을 단위를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 자체가 별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지만은 이거를 모르시면은 나중에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중력 단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력 단위. 자, 중력 단위는 말씀드렸듯이 지구 중심에서 작용하는 힘이 여기에 단위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kg F로다가 우리가 표시하는 게 1kg G이에요.
예. 그래서 힘의 단위로서 질량 1kg의 물체에 미치는 중력, 즉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를 사용하며 길이와 시간의 단위는 메타와 세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력 단위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는 자 1kg F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1kg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kg에 우리가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을 갖다 한 게 바로 1kg 중입니다. 왜? 중력과 속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9.8 뉴턴이 되는 거예요. 9.8 뉴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력 단위와 절대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아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체란 무엇이냐? 자, 유체는 우리가 액체나 기체와 같이 유동되는 물체를 우리는 유체라고 그래요. 그죠? 예, 액체나 기체. 그래서 이 유체는 고체에 비해서 이 전단력이죠. 이제 전단력. 이 전단력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상당히 비교적 큰 변형을 일으켜요. 자, 제가 손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이 공기를 갖다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 보이시지 않지만 상당히 큰 파장으로다가 이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물도 이 돌이나 이런 걸 갖다 떨어뜨렸을 때는 상당히 큰 파장으로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게 바로 유체입니다. 그럼 유체를 갖다가 압축성 유체하고 비압축성 유체로다가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유체를 갖다가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 그 다음에 점성 유체와 그 다음에 비점성 유체로 한번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체는 압축성 유체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기체를 얘기를 하죠. 기체. 그 기체는 압력을 가하면은 압축이 되기 때문에 압축성 유체가 되는 거고, 비압축성 유체는 물, 그죠? 액체죠. 액체는 압력을 가해도 압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비압축성 유체입니다. 자, 점성 유체라는 것은 어떠한 관로에 이런 식으로 관로에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최고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있는 힘이 최고로 커져요. 그죠? 그리고 이 관벽으로 갈수록 줄어들다가 관벽에서는 0이 돼요.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 점성 때문에 바깥 이거 흐르는 방향과 반대쪽으로의 저항력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점성이에요. 비점성 유체라는 것은 여기에 점성을 일으키지 않는 유체를 얘기를 하죠. 근데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체의 운동을 알려면은 밀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중, 그 다음에 비중량, 그 다음에 점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체의 운동을 우리가 알려면은 밀도, 비중, 비중량, 점도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이거를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하나하나의 정의를 아시고 단위를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배울 거냐면은 우리가 소화용수로 사용하는 최고 많은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그죠? 물. 그래서 이 물의 성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하고, 이 유체의 밀도, 비중, 비중량과 점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물의 성상은 뭐냐면은 유체인 물은 소화용수로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그죠?
그럼으로써 물의 고유한 성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물을 소화용수로 사용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물은 비열이 높습니다. 비열이. 네. 자, 우선 비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비열이 뭡니까?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 1kg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그래요. 그죠? 어떤 물질 1kg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고, 이거의 단위를 kJ/kg 켈빈으로 해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는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Q는, 열량 구하는 공식 Q는 GCP 데타 T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그죠? 열량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의 단위는 kg/h. 이 CP는 비열이니까 이거고, 데타 T는 온도차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이 비열을, 고유의 물질의 비열을 알면은 우리는 온도차와 얼만큼의 양의 물이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열량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열이 물이 최고로 커요. 그래서 자, 물이 있고 증기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럼 물의 비열은 얼마냐면은 1kcal/kg 도씨예요. 켈빈이나 마찬가지예요. 온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증기는 0.44kcal/kg 도씨. 공기는 0.24kcal/kg 도씨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어쨌든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은 SI 단위를 쓰기 때문에 이걸 SI 단위로 바꾸면은 이거는 4.19를 곱해야 되죠. 4.19 kJ/kg 켈빈. 그죠? 0.44 곱하기 4.19 하면은 1.85 kJ/kg 켈빈이에요. 자, 0.24 곱하기 4.19를 하면은 1.01 kJ/kg 켈빈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물의 비열이 최고로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물을 1kg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은 1kcal면은 1도씨에 1kg을 1도씨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증기는 1kg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0.44kcal예요. 물의 2배 정도로 적죠. 그죠? 적어요. 공기는 1kg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0.24kcal입니다. 물에 무려 4분의 1만큼의 열량만 있어도 1도씨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왜 킬로칼로리로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몇 배가 되는지를 알려면은 여기서 킬로칼로리를 하면 딱 알아요. 물은 1이니까 1에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외우시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거를 안다 그러면 4.19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요거를 안다 그러면 곱하기 4.19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열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이 이 몸에서 돌아다니는 이 순환을 시켜주는 게 피죠. 그죠? 피가 바로 액체예요. 그죠? 근데 비열이 높아요. 이 비열이 높습니다. 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에 실내에 한 20도 있다가 바깥에 영하 한 10도 되는데 이렇게 그 옷을 입고 나가도 바로 그 온도를 바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거 1kg을 1도씨 올리는데 1kcal가 들어가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만약에 우리 몸에 공기가 이 순환을 하고 있다면은 4분의 1만 있어도 이 온도가 확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체온 변화가 너무 심해지죠. 그럼 사람이
오래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놓으시고, 물의 성상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 소화수를 많이 쓴다. 그 다음에는, 증발열이 매우 높아요. 예, 증발열이 높다. 예. 그래서 물로 소화를 하면은 증발을 시키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냉각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면 장력이 커요. 예.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의 성상에 대해서 알아놓으시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밀도와 비중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밀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밀도는 우리가 비질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밀도는. 예. 비질량. 요 앞에 B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위 중량, 단위 질량당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비질량. 우리가 엔탈피, 비엔탈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엔탈피라는 것은 단위 중량당 몇 킬로칼로리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B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건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덴시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밀도를. 그래서 단위 최적당의 질량을 얘기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비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밀도의 단위는 우리는 로분의 V로다가 우리가 로분의 M이죠. 킬로그램. 밀도를 갖다 우리가 로라고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질량을 최적으로 나눈 거죠. 그죠? 질량을 최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로우는 V분의 M이죠. 그죠?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예. 밀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도그램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게 밀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유체의 무게를 W라고 하고, 어떤 유체의 물체를 W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은 M, 중력과 속도를 9.8 m/s 제곱이라고 한다면은, W는 mg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 배웠죠? W는 mg. 예. 요거 뭐예요? 중량은 mg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의해서 밀도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로는 V분의 M.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중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중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감마로 우리가 표시하는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예, 밀도랑 똑같죠, 그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량의 단위를 이렇게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인데, 요거는 비중량은 V분의 W예요. 예, V분의 W. 그래서 요거는 이 W는 뭡니까? 중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량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질량, 중량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V분의 mg를 얘기를 해요. mg. 그죠? mg. 자, V분의 M은 뭐라 그랬습니까? V분의 M은 밀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로우 G가 되는 겁니다. 예, 감마는 로우 G. 그죠? 요게 비중량에 대해서 지금 풀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비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중. 자, 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비중인 4도씨의 물의 체적과 동일한 체적의 무게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비중이라는 것은 단위는 없습니다. 예, 무차원이에요. 그래서 비중 S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어떤 물체의 그 비중을 얘기를 할 때는 4도씨에서의
4도씨에서의 그 물체가 물에 잠기면은 물체에 부피가 있죠. 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킬로그램이죠, 그죠? 분의 어떤 물체의 무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비중이라는 것은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단위는 없고 수치는 밀도 비중량과 같아요, 그죠? 예, 이거는 밀도와 비중량하고 그 수치는 똑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점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점성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로에 흐르는 유체가 있다라면은 저항력에 의해서 생기는 게 점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의 흐름에 저항력을 유발시키는 물의 중요한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로 인해서 관마찰 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마찰에 몇 미터가 있는데 그 메타당의 마찰 손실 수를 구해서 우리가 계속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점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성계수는 우리가 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죠. 예. 점성계수를 우리가 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이 뉴는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 예. 킬로그램 세크 퍼 제곱미터죠. 킬로그램 제곱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요게 그 점성계수 뉴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그 점성계수를 우리가 특수 그 단위로다가 포아즈라는 단위로다가 우리가 써요. 푸아즈로다가 우리가 표시를 하는 푸아즈. 그래서 요거를 PISE 이렇게 표시를 하죠. 푸아즈 단위로다가 특수 단위로 하게 되면은 이 푸아즈는 어떻게 되냐면은 1g 센티미터 퍼 세크. 그죠? 이렇게 되고, 또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0.0102 킬로그램 세크 퍼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도 물어볼 때는 있는데, 요거는 그 필기에서는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가 2차 실기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점성에 대해서 더 하자 보면은, 점성계수를 실무에서는 동점성계수를 갖다가 많이 사용해요. 계수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뮤는 뮤분의 로우 VD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뮤는 로우분의 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예. 점성계수분의 밀도분의 점성계수가 바로 동점성계수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레이놀드 수를 갖다 우리가 보면은 레이놀드 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뮤분의 VD죠. 그죠? 뮤분의 VD. 이거 잘못됐어요. 뮤는 로우분의 뉴고 이거는 레이놀드 수는 뮤분의 VD죠. 그래서 이 뮤를 갖다가 로우분의 뉴로다가 우리가 계산하면은 뉴분의 로우 VD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레이놀드 수.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레이놀드 수가 나오느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점성에 의해서 우리가 측류와 난류도 어떤 속도나 점성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레이놀드 수가 우리가 측류냐 난류냐를 갖다 구분을 하는 데 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이걸 들으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이라고 또 있죠. 그죠?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은 우리가 그 가르나란 관에 액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커를 갖다 놓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점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성의 속도는, 점성의 높이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시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것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것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밀도와 비중과 밀도, 비중, 점성까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온도에 대해서도 한번 보죠. 자, 온도는 섭씨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씨 온도가 있고, 절대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랭킨 온도가 있죠. 그래서 랭킨. 예. 섭씨 온도는 0에서 100까지의 100등분을 해서 100눈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섭씨 온도고, 이거는 32도에서 180도, 212도로 해갖고, 예. 212도까지 180등분을 갖다가 해서 나타난 게 우리가 화씨 온도예요. 절대 온도라는 것은, 절대 온도 T는 273 플러스 도씨죠. 그죠? 그 다음에 랭킨 온도라는 것은 460도씨, 460 플러스 도 F죠. 그죠? 460 플러스 도 F.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그 요거 이제 도시 온도계라고 치고, 요게 이제 화씨 온도계라고 치고, 요거를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치고, 절대 온도. 요거를 랭킨 온도라고 쳤을 때, 자, 0도씨를 가리키는 그 섭씨 온도가 우리가 0도씨죠. 그죠? 0도씨. 그 다음에 얼음이 어는 빙결점이 화씨로 나타내면은 32도 F에, 그죠? 32도 F. 절대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273, 그죠? 273이죠? 켈빈. 그 다음에 그 물의 빙점이 랭킨 온도에서는 491.67이죠. 그죠? 67. 예. 랭킨 온도입니다. 랭킨. 자,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물의 빙점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물이 끓는 점, B점은 어떻게 되냐? B점. 이거는 섭씨는 100도씨죠. 그죠? 말씀드렸듯이 100등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씨는 180도 F죠. 212도죠. 180등분 했으니까 212. 자, 절대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온도는 여기다 100을 플러스를 하는 거니까 373 켈빈이 되죠. 일단 랭킨은 어떻게 됩니까? 랭킨은 여기다가 180등분을 했으니까 180을 플러스 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화씨에 관련된 거니까 180을 하게 되면은 671.67이 돼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B점, 물의 빙점, 그 다음에 절대 용도는 어떻게 되냐? 절대 용도. 용도를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0도에서 절대 용도는 마이너스 273도씨겠죠. 그죠? 마이너스 273도씨.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450도 F니까 459.67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459.67. 자, 그러면 절대 온도는 어떻게 되냐? 0이 되겠죠. 그죠? 0이. 그 다음에 랭킨에서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절대 온도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온도에 대한 섭씨, 화씨, 절대 온도, 랭킨 온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을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쭉 진도를 나가셔갖고 한 번을 완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그 하나로다가 이렇게 집약이 되면서 여러분들을 이 시스템을 갖다가 연관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공부가 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안다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반복 학습하는 게 최고로 좋다. 예. 자, 여러분.